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특별대담.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이신 조국 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직책이 이제 원장님이라 저희가 불러야 되는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가벼운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그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정당법상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정당의 띵크탱크인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물론 뭐 정책 비전 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원장을 새로 맡은 이상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선에 또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또 지역의 맞춤 정책 또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원장이어서 그 최광욱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원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최광욱 전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원장을 시켜놓고 무보수로 시켰다라고 말이 많던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당이 다 좋은데 국회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과 기타. 그러니까 이제 기타인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보수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정무직이기 때문에 없고요. 물론 뭐 당헌 당규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이제 아마 제 각종 뭐 커피라든가 음식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법인카드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욱 의원도 그 법인카드 100만 원이 있다고 그거 말고는 없다고 그러는데. 법인카드를 또 제가 들고 있지도 못하고요. 담당 비서관이 다 알아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특사 이후에 그 이재명 정부의 좌완투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시면서 하지만 왼쪽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훌륭한 우한 정부와 함께 극우 정당 극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 지금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미 그 시기부터 국민의힘은 극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거나 비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되셨는데 그분은 뭐 그 찐윤 중에 찐윤이고 극우 중에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2당이고 그 다음에 원내에서 2당이고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극우화돼 버린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해서 극우 정당과 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극우 정당과 싸우려면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려면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내란 국면에서 대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더하기 권영국 후보의 그 비율이 이준석, 김문수의 비율보다 0.9%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차이였던 거죠. 그럼 지금 여전히 내란 세력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우려면 민주당과 혁신당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야구에 비유한 이유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약간 오른쪽이다. 중도 우파라고 선언하니만큼 왼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이 극우 야구팀과 싸워 이기려면 민주당에 있는 우완투수도 필요하지만 혁신당에 있는 좌완투수도 필요한 것입니다. 좌완투수 다 빼라. 우완투수만으로 야구 경기를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좌완투수 역할을 한번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금 100석가량으로 잡으면 50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50석을 조국혁신당이 쟁취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조국혁신당 많이 쟁취할 수는 없겠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또는 다른 작은 정당이 이제 그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만은, 영남 지역에서는 많이 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전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면 그 50석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즉, 극우 정당을 주변화, 소수화시켜야 된다.
다른 OECD 선진국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극우 정당이 있지만 아주 소수한 거죠. 소수 정당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대 정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소수화시키고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1당이고 중도 진보 정당인 혁신당이 2당이 되는, 즉 제1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28년 총선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가벼운 얘기 하자면 지금 롯데자이언트 팬이시죠? 근데 지금 12연패를 어떻게 끊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12석인 혁신당 갔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되던데. 그 어떤 또 과잉 정치화된 분은 그 롯데자이언트가 12연패한 이유를 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네. 경남에 가셔가지고 또 12연패를 끊었다 그렇게도 해석하시던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끊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또 뭐 승리 요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예. 즐거운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뭐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제가 롯데자이언트를 어릴 때부터 팬이니까요. 그래서 예.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롯데자이언트가 이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 그 팬들이 많죠. 물론 예. NC가 창원에 있습니다만은 예. PK 지역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PK 지역은 국민의힘이 아주 강한 지역인데 PK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PK 지역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연대해서 이 정치 지형을 바꿔내야죠. 예. 자, 그 특사 이후에 그 경남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 호남을 방문해서 지금 지지자들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 정치적 행보를 자숙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원장님께서는 그 사면 직후에 이걸 예측이라도 하신 듯 그 비판과 반대 그리고 비방을 모두 안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이런 기조를 즉흥적으로 욱해서 뭐 만든 건 전혀 아닙니다. 예. 8개월 동안 성찰하고 고민한 결과 석방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 일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를 일으키는 듯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이 떠드는 얘기는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은 우당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국혁신당은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정당입니다. 예. 민주당에 비해서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주목도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조직세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일정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만든 주역의 한 사람으로 석방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면 결정되고 난 뒤에 말이죠. 그럼 하나의 방법은 자숙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활동, 사회활동 하지 않고 예컨대 뭐 지리산에 들어가 있다거나 뭐 설악산에 들어가 있다거나 절에 들어가 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게 옳은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활동을 하면 당연히 모든 정치활동은 반대자가 있고 비판자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와 비판 감수하면서 제가 해야 될 과제를 이루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비판도 있고 반대도 있고 조롱도 있지만 제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뚜벅뚜벅 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의 정치를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의 정치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 우려해야 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라는 점 분명히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조국이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게 우리 정치의 중심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 많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지금 전망, 비전, 정책, 극우 중에 극우 아닙니까? 예. 그걸 반성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극우 정당 소멸을 공언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반토막 내겠다고 제가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쓸데없이 뭐 된장찌개 운운하지 말고 링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다. 링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정면으로 붙어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된장찌개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네네.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네, 부처님 말씀이죠. 예. 네. 그때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변함이 없고요. 예.
제가 이제 링으로 올라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저 정강 정책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지금 극우 성향, 계엄 옹호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겠다, 붙어보려면 붙어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뭐 된장찌개를 올린 이유가 고기 먹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올렸다는 정말 찌질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찌질한 전략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의힘 그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사실 뭐 또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런 말을 하시든 말든 국민의힘 소멸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자, 지난 4월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수감 시절에 그 담양 군수 재선거가 열렸는데 조국혁 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그 담양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누른 건데요. 조국혁 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이라 의미가 컸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수감 생활 동안 아주 기뻤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뻤던 일은 탄핵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 두 번째 기쁜 날은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기쁜 날이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 신당 정철원 군수가 당선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력에 이제 그 기쁜 날을 제가 법무부 제공 달력에 빨간 표시를 해뒀는데 신생정당으로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되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당시 시점에 전남 담양의 조국혁 신당 당원수가 6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아마 몇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직세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담양 군민들은 조직 규모로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조국혁 신당을 선택했을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배적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 군민들은 조국혁 신당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호남 전체에서 또는 영남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지역 정치에서도 새로운 선택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면 덮어놓고 묻지도 않고 찍는 투표 그 스타일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특정 정당이면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능력, 뭐 품격, 도덕성 이런 것들 차례차례 비교해보고 찍는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보고 지난 4월에 담양 군수 선거에서 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일종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모임에서도 그 정철원 군수를 따로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담양 일정이 있었는데, 물론 정철원 군수님 뵙기 전에 담양 간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시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 활동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해서 그 묘지가 담양에 있거든요. 뭐 언론 보도에 나진 않았습니다만 참배를 했고 또 저의 오랜 친구인 조선대 최홍엽 교수가 또 사망을 해서 참배를 하고 그러면서 담양 군수님을 찾아뵙고요. 그래서 그 군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담양 군수로 선출되시고 난 뒤에 담양군 평가가 매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뭐 치아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앞으로 더 군정을 잘해 주시라. 그래야 조국혁 신당의 1호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그분이 성과를 내셔야 그 후로 조국혁 신당이 내년 6월 선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대화가 나눴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방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의 그 관계가 주목됩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합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정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합당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선거 관련해서 일부 지역 저는 그 PK라면 예를 들어서 PK 지역이라면 지난번처럼 뭐 조국혁 신당 우리 원장님도 계시니까 PK에서는 뭐 조국혁 신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첫 지역구 선거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PK 지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에서 조국혁 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해서 저희 당 후보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는 새 정당이 경쟁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좋은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수도권이나 뭐 TK나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이 배출되는 일은 절대 막을 것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자면 의미 있는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호남 유권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찍느냐 아니면 안 찍느냐, 또는 민주당을 찍느냐 가끔 무소속 후보를 찍느냐 정도의 선택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능력 있고 경륜 있고 도덕성 있는 후보를 배출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철영 군수처럼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는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합당하다는 얘기를 아주 드라이브를 세게 거시던데요. 네. 뭐 저는 사적으로는 제가 박지원 의원님하고 친합니다. 정말 사적으로는 친하고 대선배로서 저에 대해서 개인적 조언도 많이 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제 합당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합당을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 과제를 얘기를 하고, 저는 그 과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송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의를 해서 법안 통과가 됐거나 되기 직전이라면 정치개혁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 민생 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당장 여의도 정치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단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이가 있고, 또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지금처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시점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 정치가 이루어야 될 과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이 맞냐 아니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제에 대한 얘기 없이 덮어놓고 합당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의 시간이 아니라 자강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선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뭐, 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지방의원 모두 다 그 공천하실 것인지. 예. 지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뭐, 당대표도 아니고, 당에 이제 선거기획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월 뭐 중순경에 제가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때 바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고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을 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급하다 생각이 들고, 잠정적으로 조국혁신당은 특히 기초 단위에서 좋은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기초 의원이건 기초 단체장이건 거기서 많은 인재를 발굴해서 선거에 투입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잠정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예, 예. 지난 24년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을 봤더니 전북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45.53%,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37.63%, 그러니까 차이가 7.9%포인트였어요. 맞습니다. 꽤 낮습니다. 네. 그 당시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 당시 조국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몇 개월도 안 된 정당이고, 당원 수도 민주당에 비하면 10분의 1, 아니 50분의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 유권자분들께서 2표 중에 1표를 저희에게 주셨고, 민주당보다 더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7.9% 차이라는 건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 연대,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국이 고생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 표를 줘서 저 친구를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 정치, 그리고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만
민주당만 있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또 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저희가 얻은 표가 민주당보다 7.9% 더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주요 개혁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그 방법에 대한 차이 이전에 오늘 시점까지 보게 되면 현재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의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예.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이제 청와대, 당시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되어서 법무부, 민주당 다 얘기해서 합의된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언론 보도상으로 법무부와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표출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일단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수청 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자는 쪽이죠. 네, 그거 지금 법안은 그러한데요. 예.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보안 수사. 어디까지 예. 인정할 것인가 예.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이전에 현재 집권당과 정부 사이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과 뭐 법무부 장관이 논쟁을 하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귀국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검찰개혁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문제는 사실은 어느 쪽에 두든 간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둘 경우는 아니 검찰이 이걸 다 또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럴 경우는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야 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간부는 검찰 출신이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다 탈검찰화 시켰습니다. 예. 검찰국장 말고는. 그래서 저는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수청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거대한 수사기관이 두 개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수청까지 통제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경찰이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검찰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도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경우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안 수사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당 내에 예. 또는 이제 현재 집권 세력 내에 안 된다. 근데 보안 수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 차이가 지금 당을 떠나서 차이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안수사 그 권한은 최대한 좁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검찰 개혁을 그 화두로 꺼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보면 그 검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는데 4년 동안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검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김건희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원장님? 기가 막히더군요.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 지휘하던 총장으로든 대통령으로든 간에 윤석열 검찰의 그 추한 모습이 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선택적 수사. 네, 그렇죠. 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했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김건희 씨,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해서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처럼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김건희 씨 사건 다 무혐의로 털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또 특검을 계속 제출했는데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 특검이 되는 순간 증거가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럼 과거 검사들, 뭐 심우정 검찰총장 포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 뭘 했을까? 김건희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퇴임을 했는데 모두 재수사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 특검 이후에 나왔던 녹취록,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수사인데 아예 그 압수수색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증권수사, 주가조작수사에서 기본을 안 지키고 증거가 나올 것 같으면 압수수색을 안 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했던 사건이었고 수사기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번 기회에 이제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될 것인데 과거에 윤석열, 김건희 범죄를 덮었던 정치검사들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검찰 이야기를 해보면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가 있나 봐요, 원장님. 그래서 김건희 봐주고 도망간 검사,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전 검사들을 조국 혁신당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차규균 의원이 페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걸 이렇게 링크를 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아까 드렸던 답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뭐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사실은. 부장검사, 부부장으로 내려가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만이 아니라 범죄라고 저는 사실 봅니다. 특히 법집행기관이 법집행을 왜곡한 경우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직권남용이건 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할 경우 우리는 법 왜곡죄라는 게 없어요. 수사기관이나 또는 이제 사법기관, 판사 이런 분들이 법을 왜곡한 경우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문이 없는데 최근에 제 기억에 저희 당의 신장식 의원이 이제 법을 제출한 걸 같습니다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로건 또는 새로 입법을 통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든 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히 수사와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윤리투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리투기를 6대6으로 합의를 했다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대6을 곧바로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조국혁신당의 효능감을 봤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더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으로 합의했으니까 이루어졌겠죠.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그러면 합의했던 걸 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장한 바대로 된 것이죠. 이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양당 체제의 한계를 좀 보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저희하고 우당 관계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 합의를 해버리게 되면 합의하지 않을 점이 합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그 점이 있고 사실 앞으로 제가 정치개혁 말씀드렸는데 정치개혁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정치개혁을 통해서 윤리특위만이 아니라 정치개혁 특위도 활성화시켜서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도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특위에서 6대6 합의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전북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시절부터 그리고 총선 시 선거운동 때까지 전북 도민들이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국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북 도민께서 저희를 밀어주셨던 그 뜻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역 정치의 혁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